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파주 이야기. 오늘은 윤관 장군 묘 이야기입니다. 윤관 장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윤관 장군 묘는 해엄령 고개에서 광탄을 가다 보면 바로 길 옆으로 오른쪽 우암산, 박달산 이어지는 그 유일내조 뒷산이죠. 거기에 저렇게 아주 광활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올라가 보면 왕릉 못지않고요. 이 전경이라든가 앞에 탁 트인 모습이 우리나라 8명당 중에 하나라고 해서 그 풍수를 공부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십니다. 윤관묘를 보면은요, 사적 323호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 뒤에 이렇게 담장처럼 곡장이 있는데 이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을 더 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담장을 한번 잘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윤관 장군의 영정, 기본 영정이 있고요. 여기 묘에는 다른 데와 달리 일반인이 세울 수 없었던 무인석이 있습니다. 장군이라 그런 거 이해는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좀 특이한 면이 있고요. 소나무가 저렇게 아주 멋있고요. 정말 좌청룡호벽고 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윤관 장군은 파평윤씨 시조가 윤신날인데 이제 태조 왕건을 도와서 고려를 도운 개국공신이죠. 2세가 윤선지, 3세 금강, 지평, 5세가 바로 윤관인데요. 이게 외아들로 내려오다가 윤관 장군이 아들을 7을 낳아요. 그래서 지금의 파평윤씨는 다 윤관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관 장군 하면 바로 여진족을 무찔렀던 결무반을 만들어서 그렇게 싸웠던 장군으로 유명하죠. 결무반은 기마병, 말을 타는 신비군과 걸어서 보급품을 대주는 보병, 특수병인 승병까지 구성된 항마군, 이렇게 해서 세 군대로다가 이렇게 조직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무반은 국민 총동원 부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099년 숙종 때 그 의천이 동생이죠, 숙종이. 그 당나라로 유학을 갔다고 했죠. 아버지 이제 문정이 돌아가시니까 거기 갔다가 정말 좋은 과학과 앞서가는 기술 이런 거를 보고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을 하는데 들어와서 윤관으로 하여금 동전을 주저하게 하고 은병도 주저했죠. 그리고 이제 1102년 남경, 지금의 서울 지금 청와대에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요. 청와대 뒷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고 하죠. 거기에 지세를 살피고 남경을 설치하였습니다. 남경 설치는 왜 하나? 바로 이제 왕권을 강화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숙종 9년인 1104년 여진의 패한 곳을 윤관이 이제 나서 싸우게 되는데 이때 좀 패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윤관 장군이. 신이 패한 까닭은 적들은 말을 탔고 우리는 걸으며 싸워서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무반을 만들어 여진을 다시 정벌하는 계획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요. 그 이듬해 숙종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이것은 그 아들 예종에게로 전가가 되겠죠. 윤관이 세웠던 그 동북구성은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 신의주 아래 압록강 쪽으로는 서희가 찾아왔던 강동육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도련포까지 천리장성, 고구려 때 쌓았던, 그리고 이제 고려가 이걸 높이 쌓았다고 그랬죠. 여진에 대비해서. 그리고 여기가 바로 동북구성인데요. 3가지 설이 있습니다. 바로 정주 근처 함용평야 일대설. 이거는 일본 학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건데 우리나라 학자들도 이거를 또 따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길주 이남설, 그리고 윤관의 그 문집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말하는 두만강 넘어 선춘령 700리, 그러면 공엄진까지죠. 여기를 추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구태여 이 함평야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과서에도 이렇게 실려 있고요. 그렇지만 중국 같은 데는 없는 역사도 힘들어 있게 말을 하고 막 이렇게 부풀리는데 우리는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여서 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 포부를 길러준다든가 이럴 때도 조금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정보를 하면 비석을 세웠는데 이것을 척경 입비도라고 해서 고려, 지경 이렇게 있는 거 세우는 사진 보이시죠? 그리고 윤관묘는
윤관은 예종인년 17만 대군의 여진정벌 부대에 그 별무반을 만들어서 이제 나갔는데 그때 대원수가 윤관이고 부원수가 오현청으로 출병을 해서 거란에게 잃은 땅과 남하하려는 여진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예종 초기는. 그러면서 윤관이 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이 일찍이 선왕의 밀지를 받았사옵고 즉 숙종 이제 전하의 엄명을 받았사옵니다. 감히 삼군을 통솔하고 적의 보루를 격파하여 우리 강토를 개척하고 지난날의 국지를 씻겠사옵니다. 이 곳은 결과적으로 993년 그러니까 즉 성종 때에 114년 전에 서희가 단판으로 찾아왔던 그 구성 중에서 이제 거란으로부터 되찾고 압록강 두만강령 700리까지 이렇게 이제 넓혔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동북구성을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이제 넓혀놨더니 그 관료들은 뭐라고 할까요? 궁에서 동북구성을 지키는데 명분 없는 전쟁으로 국력을 탕진했고 그리고 너는 패장이다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그런 문신들의 시기 속에 관직과 공신호조차 삭탈당합니다. 그래서 회군에서도 그 어려운 전쟁터 나가서 회군에서도 왕을 보지도 못한 채 사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윤관을 비호 이렇게 아껴줬던 예종이 1110년 12월에 수태보 문화시중 벼슬을 내렸는데 사의를 표합니다. 받지 않죠. 그럼 사람이 이럴 때 이게 병을 앓고 속상하면 아마 오래 못 살 겁니다. 그 다음에 1111년 예종 6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네. 그래서 윤관 장군이 이제 어릴 때 시조를 썼어요. 그리고 지금 윤관 장군 묘 옆에 가면 시비공원이 있는데 윤관을 기리면서 또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정말 한다는 분들이 쓴 시가 많은데요. 그중에 윤관이 한 6살 때 이렇게 뽕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시를 지었다는 이걸 보면은 윤관의 좀 성품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뽕잎은 누에를 길러 뽕잎은 누에를 길러 추위를 맞게 하고 가지는 굳센 활이 되어 오랑캐를 쏘게 한다. 비록 초목일지라도 참으로 굿보로다. 혹시나 자르거나 꺾지 못하게 아이들을 훈계하리. 이 뽕나무가 가지가 없고 좀 부드러워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아기 때 활을 만들어주는 나무로 많이 쓴다고 하죠. 뭐 밤나무가 신주하는데 쓴다면 뽕잎은 이렇게 활 쏘고 이런 연습하는데 많이 쓰였던 나무고 또 잠어 이런 거에 많이 쓰였기 때문에 뽕나무는 굉장히 좋은 나무였었죠. 윤관장군묘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주차장 자리에 상징적인 묘가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시중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윤관장군이 샀던 전쟁에서 탔던 전마, 말과 교자를 묻어줬다고 하는 이렇게 총이 있죠. 제가 옛날에 좀 이렇게 찍었던 사진도 있고 이렇지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진을 찍으러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는 대종회에서 세웠던 이 프랭카드가 있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윤관 장군의 후손이겠죠. 이것도 하나의 변화하는 하나의 역사니까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자, 아까 잘 보아달라고 했던 윤관 장군 묘, 그 뒤에 담장 뒤에 바로 심지원의 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있었냐면요. 바로 이렇게. 담장 뒤에 이게 바로 이제 심지원의 묘인데요. 심지원은 청송 심씨이면서 경기 기념물 137호로 지정이 되는데요. 심지원은 효종 때 영의정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들 익현이 10살 때 효종의 부마로 뽑혀 딸 숙명공주와 혼인을 하죠. 효종이 승한 후에 어린 현정을 보좌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때 이 막강한 권력의 청송 심씨 가문이 바로 이 집안입니다. 그러면서 윤씨네와 심씨네가 산송 사건이 시작되면서 윤씨네에서는 거기 뒤에는 심씨네들도 절하기 싫다고 2차례에 걸쳐서 곡장을 쌉니다. 심지원의 신도비는 김수왕이 지었고요. 신익성이 글씨와 전액을 썼습니다.
아까 이렇게 된 거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이 근처가 바로 이제 분수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수원 산송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자, 경국대전에 의하면 분묘로부터 묘로부터 문무관료 일품벼슬인 영의정이면 사각, 사면 사각 90보, 이품인 경우는 80보, 생원 진사의 경우는 40보라고 정해 놓았는데 풍수지리의 영향으로 좌청령 500호 그 보이는 안에는 다른 사람의 묘를 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분수원 산송 사건은 영조 때인 1763년부터 내려온 사건인데 그러면 이것이 집안에서 이렇게 대부를 했으면은 이거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난 거는 한 100년쯤 후겠죠. 무덤은 먼저 쓴 사람의 기득권이 있지만 두 집안의 대립은 곧 법적 소송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썼다고 하면은 이게 윤신의 묘가 될 텐데 그때 이게 묘가 실전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심신회가 이제 거기다 묘를 썼겠죠. 그래서 묘가 위치한 파주 복사, 교화, 현감, 고향 현감에서 진행되어서는 수령들이 인척관계라는 점을 내세워서 기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경기 관찰사를 거쳐서 조선까지 올라가요. 그때가 바로 영조 때입니다. 윤관의 묘가 실전되었던 적은 그 정난정과 윤원영 이때 막 문정왕후 때 너무 심하게 해서 이제 화가 미칠까 해서 이때 묘가 실전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지원의 조상들이 그 조상들 아래 이제 심지원의 묘를 씁니다. 왜? 아래는 묘가 없고 위에가 이제 자기네 땅이었으니까. 그런데 묘를 쓴 지 100년쯤 지난 무렵 묘 바로 아래서 윤관 장군의 묘비가 발견되면서 산송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문집에 윤관 장군의 묘가 뭐 분수원으로부터 몇 마장, 어디로부터 몇 마장 이렇게 이제 걸음을 세서 해봤더니 딱 그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바로 이렇게 묘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400여 년간 이렇게 청송심 씨와 파평윤 씨가 하다가 산송 사건 갖고 다투다가 2008년 6월 20일 이 위에 있던 19기의 묘를 모두 이장을 해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지원 그 영의정의 묘이고요. 여기에는 아주 이렇게 회각으로 정말 잘 해 놓았다고 하는데 이 묘를 쓸 때 이 아래 파평유신의 이제 윤관장군 묘의 뿌리를 건드렸다 이거죠. 이러면서 아주 심신회와 윤신회가 어떻게 싸웠는지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청송심신의 심지원의 신dob이고요. 거기가 여기 묘역인데 윤관장군 묘가 이렇게 길에서 다 드러난다면 이 청송심신의 묘는 꼭 그렇게 항아리 굴속 같아요. 들어가면 더 아늑하고 뭐 많은 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아늑한 맛이 있어요. 여기 동그라미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심지원의 옮겨간 묘소이고요. 이것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1765년 그러니까 이제 영조 때 깊은 밤 경희궁 홍화문에 도착한 영조는 심신회와 윤신의 신이 두 사람을 신문을 하고 형장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유배형을 명해요. 그래서 70살이 넘는 노구의 두 사람은 형장을 맞아 반가지 몸을 이끌고 귀향길에 오르다가 하평유신의 윤희복이 귀향길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이 조정에까지 파급되어 양쪽 집안의 목숨을 건 싸움으로 전개되었어요. 그러니까 영조가 나중에는 저렇게 귀향을 보내버려도 소용없으니까 윤관과 심지원의 묘의 제삿날이면 두 집안은 조상을 잘 모시고 사이좋게 지내라 하면서 재관과 재물을 내려보내서 묘를 수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집안의 산송은 대를 이어가며 계속되다가 오랜 불화 끝에 2008년 5월 경기도 문화관광국 중재로 이때 이제 파주시에 부시장님으로 오셨던 황용선 그 부시장님이 여기 이제 국장님이셨다고 하는데 그때 이것이 이제 중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청송심신의 묘 19기를 동쪽 능선의 청송심신의 묘에 의장하면서 400여 년 만에 이 산송 사건은 끝이 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산송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말고도 산송 사건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윤관장군묘 입구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나무가 하나 서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무를 윤관장군 나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놓았던데 윤관장군이 여기 묘를 쓰신 지는
900년 전 인물이겠죠. 그러면 윤관나무라고 꼭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자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윤관장군묘의 건물이 있는 그 서쪽으로 그 밖이 분수원이 있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사신들이 간다든가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큰 나무를 심어서 쉬어가게 하고 말도 쉬어가고 그리고 거리도 나타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심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노고수 개념일 가능성이 많다고 저희 향토문화연구소에서 옛 의지대로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분수원이 바로 이렇게 묘가 있고 서쪽으로 이렇게 담장이 있는 넘어 이렇게쯤 여기가 분수원 원이 있었던 터라는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쭉 가다 보면 광탄 가자미 고개를 넘어가기 전에 거기 넘어가면 파주읍이죠. 가기 전에 전진성당 근처에 보면 새술막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 새술막은 선조가 임진왜란이 났을 때 이제 의주로 몽진을 가죠. 그때 4월 29일 달도 없는 금은밤에 의주로 몽진 갈 때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고 합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그런데 옷이 젖었으니까 이 주막에 둘렀겠죠. 그랬더니 근처는 수술에다 파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하는데 그때 사 놓았던 숯이겠죠. 그 숯을 피워서 숯불을 피워서 선조의 옷을 말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선조가 이거는 새로운 숯이로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그렇게 불러왔다고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해음령 넘어 윤관장군묘와 윤신혜와 심신의 산송사건 그리고 분수원 이야기 그리고 새술막에 대한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